그러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있는지 한번 수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 인구 대비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인구를 정확하게 5,000명 잡습니다. 대략 5,000명. 5,000명 중에 15세 이상 인구를 4,500만 명으로 잡아요. 4,500만 명. 이 4,500만 명 중에 약간은 어려운 개념인데 비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어떤 부류를 이런 비경제활동으로 분류하냐면 우리 친구들 같은 학생 또는 가사에만 전업으로 하는 전업주부, 그 다음 나이 들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거든요. 이런 비경제활동 인구를 뺀 나머지가 그럼 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죠.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2,800만 명이에요. 2,800만 명. 2,800만 명 중에 또 빼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실업자. 일하고자 하나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 실업자를 한 100만 명 잡아요. 100만 명을 빼면 정확하게 2,700만 명 남습니다. 이 2,700만 명, 항상 일하는 사람, 취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취업자 2,700만 명 중에 과연 노동자가 얼마의 비율을 차지할까?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정확한 수치로 보면 76%, 거의 80% 육박하는 일하는 사람 중에 열의 8은 노동자라는 거예요. 엄청 많네요. 그러면 열의 2, 20%는 뭘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20%는 뭐냐면 노동자는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노동자 아니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람, 흔히 생각해서 사장님, 또는 노동자를 고용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 아닌 혼자서 사업을 하는 1인 기업 요즘 많잖아요. 혼자서 뭐 책을 쓰거나 저술을 출판하거나 강의하거나 그런 1인 기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 사장님이나 자영업자 이런 부류를 한 20% 잡으면 그런 사람들 뺀 나머지 열의 8은 다 노동자라는 거예요. 엄청 많죠. 자, 우리 친구들 주위를 볼까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노동자입니다.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 노동자입니다. 우리 반 담임 선생님 노동자예요. 지금 교실에 있는 이 선생님 있잖아요. 이 선생님도 노동자예요.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도 노동자, 점심시간에 우리한테 맛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주는 급식 선생님들도 다 노동자. 우리 학교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청소 선생님들도 다 노동자. 여러분 집에 가서 만나게 되는 엄마 아빠, 아마도 노동자일 확률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높죠. 객관적인 확률상으로는 노동자인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노동자입니다. 저도 교육청과 계약을 맺고서 일정한 출퇴근 시간에 나와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노동자예요. 자, 기억해 주세요.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 노동자가 있다. 일하는 사람의 80%는 노동자다. 우리 친구들도 커서 어떤 직업을 갈지 모르겠지만 약 한 20% 정도는 사장의 지위를 갈 수 있지만 80% 정도는 노동자의 신분을 갖게 된다. 이건 우리나라만 국한된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에 만약에 노동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자, 경찰관도 노동자예요. 오늘 하루 모든 경찰서에 경찰관이 없어. 오늘 하루. 어떻게 될까요? 범죄가 판을 치겠죠. 치안이 엉망이 될 겁니다. 자, 소방관도 노동자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 모든 소방서에 소방관이 안 계셔. 소방 업무를 안 해.
화재가 일어났어. 불을 끌 수가 없어. 인명피해, 재산피해. 산불이 났지만 건들질 못해. 자, 모든 항공기를 조종하는 항공기 조종사들 다 노동자입니다. 항공기 조종사들이 오늘 하루 다 일을 안 해. 승무원도 일을 안 해. 모든 비행기가 다 멈추겠죠. 우리 친구들 중에 아침에 학교 나올 때,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나오시는 분 많을 거예요. 나오는 우리 친구들 많을 텐데 버스 기사들이 오늘 하루 다 일을 안 해. pop수가 멈춰. 엄청 불편하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다 학교에 나왔는데 학교에 교사 노동자가 없어. 학교에 아무도 없어. 아? 이건 좋은가요? 이건 패스. 이건 패스. 자, 오늘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 문 열려 있는데 갔더니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병원 직원도 아무도 없어. 아픈데 치료받을 수가 없어. 자, 우리가 흔히 매일매일 쓰는 핸드폰, 인터넷, 컴퓨터, TV 이것도 다 노동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런 종사를 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한다면 인터넷 먹통, 휴대폰 먹통. 답답하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노동이 멈추면 노동자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노동은 모두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고 가치가 없는 노동은 없다. 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 노동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 생계수단이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제 그 생계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 일을 잘 수행했을 때 성취감도 얻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꼭 도움이 되고 있고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직업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좋은 사회. 좋은 나라란 어떤 게 좋은 나라일까? 좋은 세상이란 어떤 게 좋은 세상일까? 너무 열린 질문이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한 내용과 그런 주제와 연관해서는 이런 답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민의 절대 다수, 일하는 사람의 10명, 8명을 차지하는 절대 다수가 노동자라면 이런 노동자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동의할 수 있나요? 예. 반대로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고 노동자가 무시받고 대우가 좋지 않고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결코 좋은 사회, 좋은 나라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동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뭐죠?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 다 아실 거예요.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아주 정확하게 노동이 존중받아야 된다. 노동자 스스로 자기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노동자가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정신을 담은 명시적인 규정이 정확하게 헌법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가는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험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하면 안 되니까 노동 조건의 가장 낮은 수준은 법으로 정해라. 그런 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노동자의 권리나 지위가 인정되게끔 하는 법 내용이 헌법에 있고 헌법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노동 3권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겁니다. 자, 노동자들이 스스로 뭉쳐서 단결해서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노동 3권이라고 그래요. 노동자는 그 권리 보장을 위해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헌법에 있어요. 예.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중에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학생이고 알바생이지만 알바생으로서 하는 노동도 노동자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하는 사람의 열의 80% 절대 다수가 노동자다. 우리 주위에 흔하게 보는 사람들이 다 노동자고 나도 커서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좋은 사회란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이고, 또 하나는 절대 다수인 노동자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노동자가 하는 노동은 하찮은 것이 없고 모두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 친구들 오늘 한 20분 제 그 교육 내용들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헌법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다음 기회에는 그 헌법의 그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 따라서 또 개별 법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개별 법률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노동자가 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법 내용을 잘 아는 게 좋겠죠. 다음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런 개별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 한번 배우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